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냅백 이렇게 검색을 하면 조회수가 이쪽으로 몰려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몰려있다라고 하는 건 갔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가 특정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무지 스냅백이 하나가 있죠. 그죠? 그 많은 스냅백 중에 굳이 무지가? 라고 한다면 내 상품 구성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무지요. 아까 리본 플랫 슈즈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용도가 이미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 위주로 좀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 상품이잖아요. 이 상품을 구매하는데 불안 심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썼을 때 내가 레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얹어 쓰는 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군모나 볼캡은 얹어 써도 괜찮죠. 그죠? 스냅백을 얹어 쓰면 뭔가 이상하죠. 도끼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간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품을 팔 때 로고 분석을 보면 거의 대부분 스냅백, 그리고 빅사이즈 띠구 스냅백,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보편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이제 무지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도 남자 위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앞창의 길이 좀 짧은 것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구성에 한 쇼챙을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해볼까? 뭐 5가지, 6가지도 많긴 한데. 그래서 넣고, 그 다음에 깊이, 소재라고 하는 게 좀 가죽만 써놓긴 했는데, 거의 기본적으로는 면, 폴리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뚫린 여름엔 메쉬 소재, 그리고 거기에 합성표. 여기까지 가고 꽃무늬까지 갔다라고 하면 완벽한 상품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마켓에 들어가 있는 판매자들 보면은 49종을 다 채워놓고 판매를 하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보신 다음에 어떤 위주가 많이 나가는지를 보시면 뭐 처음에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시장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저런 불안 심리가 있는데 컬러 투 컬러에 사이즈 프리에 원산지 코리아에 소재는 합성표 100%다. 이렇게 해놓으면 구매할 수 있나요?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스몰, 미디엄, 라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조건표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장님들이 무언가를 일단은 모방을 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보면서 이제 벤치마킹을 막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왜 나온 거야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몇 센치를 좋아하는 거야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자는 저런 센치를 가장 선호하는구나, 그런 상품 위주로 가져와서 상품을 등록하셔야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얘는 작고 얘는 크고 이런 순간부터 벌써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레나 이런 것들 이렇게 표기하면 본인이 이제 머리를 재볼 거고, 그다음 높이, 깊이는 집에 있는 모자 똑같이 재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챙 길이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짜서 보여주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인 거지, 그냥 보여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와서 보니까 이제 얘는 이제 로션, 세타필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시죠? 보습제, 스킨케어. 그래서 보면은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 결제 금액이나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패턴까지 볼 수 있고, 옵션바에서 실제로 찍어보면 걔가 얼마인지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591ml 로션, 클렌저, 로션. 두 번째 보니까 크림, 클렌저, 크림, 로션. 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션이요. 두 번째는 크림이요. 그리고 클렌저요.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럼 이 상품이 옵션바를 찍어보니까 얼마였던가? 그러니까 16,000원이래요. 그럼 16,000원에 판가를 해서 수수료 빼고 공급가 빼고 배송 방식 무료 배송이니까 걔까지 뺐을 때, 그러면 나는 공급가를 얼마로 가져왔을 때 적정 수준이 남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야, 포커스의 1등은 세타필 로션을 591ml짜리 2개에다가 118ml짜리 1개를 해서 패킹해서 한 세트로 파네. 그게 가격이 29,900원이야. 근데 한 개 가격이 16,000원인데 이건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보통의 이제 브랜드 상품을 파는 것 중에 택배비를 녹이고 뭐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걔 들어가서 세타필 591ml, 세타필 로션 591ml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쇼핑 기준으로 해갖고 나오겠죠. 그쵸? 네. 보니까 8,610원이에요. 뭐야 이거 하고 클릭을 해보니까 이 가격이 전체로 되어 있긴 한데 한 개의 가격과 똑같은 거죠. 보여지는 게. 쇼핑하시면서 이걸 바꾸시나요? 안 바꾸죠.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바꾸기 때문에 한계 가격으로 무언가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건 배송비 6,900원인 거 봐. 완전 이상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격을 낮춰갖고 무조건 노출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밑에 있는 보면 9,220원이 정상가인 거겠죠, 그죠? 16,000원이라고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한계 다니는 가격 비교를 계속하면서 내려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해 가려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트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세트를 사는. 근데 이 세트를 구성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당연히 저 가격을 피해 가야 되니까 세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사는 사람들이 한 개가 아니고 2개에서 3개 혹은 많게는 5개까지 산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그런 게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 패턴을 무시하고 한계를 무시하고 이런 패킹으로 가셔도 사실상은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객단가가 커지면요. 매출이 커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양이 나가도 만약에 9,220원짜리가 2개를 파는 거와 얘가 1개를 파는 거 누가 더 위에 있을까요? 3일간의 입금 잣수 및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판매를 또 가져가는 게 필요하죠. 브랜드는 뭐 대부분 이래요. 다운이도 하나만 팔잖아요. 네이버에 가면. 근데 이쪽 지마켓 쪽에 와서 상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통 1리터짜리를 3개씩 팔거든요. 네. 그런 식의 구성이 왜 나오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저래서 저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조금씩 또 눈에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는데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 거야? 어떤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거야? 왜 그걸 검색하는 거야? 대표 상품은 뭐야? 라고 하는 건 나중에 로그나 어떠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4월 여기 있다. 네. 위에 날릴게요. 저기에도 뭐가 있네요. 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4개만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보게 되면 영어 세타필, 세타필, 세타필 로션, 세타필 이렇게 되죠. 그죠? 사람들이 노출되는 건 이만큼 돼서 클릭을 이만큼 한대요. 당연히 얘가 메인 키워드죠. 처음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 생각했던 게 얘였잖아요. 로션. 그랬는데 얘가 더 뭐가 많아요? 클릭 수가 많아요. 뭐가 적은데? 조회수가 적은데. 그죠? 근데 광고비를 보니까 2배 차이가 나고 얘는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이제 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로아스를 책정을 해보니까 얘는 2000%. 이거는 내가 광고비 쓴 거에 20배를 매출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몇 배를 만든 거예요? 7,000배를 만든 거죠. 7,000배를. 70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쭉 와서 보니까 수량도 로션보다 쌍시옷이 많아요. 그러고 나서 매출 금액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키워드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뭘 보고 나온 걸까요? 광고하면서? 아니요. 광고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광고를 설정을 안 하면 이건 광고 데이터긴 한데 로아스 나오는 거, 리포트 본 건데 결국에는 얘를 뽑아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검색되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로그 분석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로그 분석 결과에 상시옷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광고를 걸어주고 그거의 효과를 책정된 게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저렇게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구나.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로그가 뒤에 나오네요. 네. 로그는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그 로그까지 쭉 본 다음에 저런 키워드로 들어와 그러면 광고를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추가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내가 상품명을 딱 해놓고 그걸 픽스해 놓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패턴이 바뀌면 그걸 수정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그 보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16,000원 판가를 형성을 할 건데 그러면 공급가가 얼마 이미 픽스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에다가 공급가를 몇 배의 이율로 곱해서 판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수수료를 책정하고 배송 방식을 빼니까 마진이 이만큼 남는 거예요. 이게 맞는 계산 방식일까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판가를 형성하실 때 어떻게 짜세요? 판매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개인 쇼핑몰을 하시면요. 하셔도 돼요. 물론 브랜드 상품 제외입니다. 네. 개인 쇼핑몰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하고 컨셉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 비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근데 오픈마켓에 들어오면 가격 비교도 굉장히 쉬워지고
저 상품이 저 상품인 거를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는 너무 적게 남는 것 같고 얘는 적정인 것 같고 아니 얘도 좀 덜 남는 것 같고 얘는 적정인 것 같고 얘는 많이 남기는 것 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딱 들어가면 생각보다 내가 비싸게 한 게 맞았구나라는 게 나중에 깨달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아까 이제 찍어본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16,000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마진이 없더라도 맞춰놓고 판매하는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로그를 봐요. 로그를 막 들어오는 걸 로그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보였던 그런 키워드들 보이고 사람들이 사면서 문의하는 것도 막 나오고 이런 거 선호한다라는 얘기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품을 추가하고 조금 더 변형시키고 상품을 추가하고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전환이라고 하는 1%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왜? 고객 선호도에 내가 무언가 상품을 맞추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이 사갔던 게 두 명이 사가는 걸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전환율이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인지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광고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성이 빵빵해졌잖아요. 그럼 광고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용을 지불하든 무엇을 하든 뭐 클릭수를 끌어왔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몇 배씩 성장해요? 2배씩 성장을 하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이게 한 개 아이템에 대한 기준, 성장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끝나면요. 이게 왜 올라가? 라고 했을 때, 객단가가 왜 올라가 했을 때 다른 카테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군집이라고 하는 요만한 시장이 내가 차지한 게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조금 더 팽창시키려고 밖으로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밀어내는 행위는 뭐 광고를 공격적으로 한다던가 뭐 가격을 친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상대를 밀어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같이 밀죠. 그럼 여기에서 팽팽한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노이즈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뭐가 있어요? 광고비요. 광고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나의 가격은 내려가기 시작했어. 이익률이 감소하고 광고가 올라갔다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이만큼인데 욕심을 부리면 그만큼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시장 전체가 파생이 이만해지진 않거든요. 파이가. 그냥 요만한 시장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안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밖으로 빠져나오셔야죠. 거기에서도 이만큼을 먹는 거겠죠. 또 빠져나오겠죠. 이만큼을 먹는 거겠죠. 이게 뭐예요? 판매 채널 확장과 상품 개수의 증가인 겁니다. 이거를 못하시면요. 오래 하지 못하세요. 인터넷은.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아이템을 해야 되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아이템을 해야 되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야. ING. 어느 사장님이랑 막 밥을 먹다가 야, 너 그 시장 이제 빨리 나와 막 이러는 거야. 사장님이 인터넷으로 성공을 해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음식점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맨날 야, 너 빨리 나와 뭐 하는 거야? 맨날 이래요. 왜요? 그러면 그거 ING잖아. 그래. 힘들긴 한데 전 아직 젊어요, 형보다. 이랬더니 그래도 빨리 나와. 그거 힘들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거의 한 15년을 인터넷만 하셨거든요. 맨날 디자인하고 뭘 하고 했는데 결국엔 내게 없다라는 거야.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잃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이기기도 하지만 그 게임 자체를 계속 한다는 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뭐 잘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배불러서. 그죠? 네. 배고프면 다 해야죠. 그죠? 죽어라고 해야 돼. 60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인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투자 대비 이익이라고 표현하기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처음에 32,000원으로 이 과정이요. 이 과정에서 32,000원으로 팔면 마진이 19%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19%가 나오는데 이걸 꾸준하게 영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하다가 어느 정도 반응이 좋고 이런 상품들을 뭘 하세요? 표면가에 걸죠. 그걸 뭐 미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애들을 걸어놓고 하면 마진은 적어지죠. 하지만 얘가 뭘 만들어주는 거야, 나한테?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고정 매출을 만들어줍니다. 걔가 만들어주고 나서 걔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사고 걔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이런 걸 막 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통합으로 딱 치면은 1%의 마진으로 떨어져요. 네. 저게 적정으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돌리다가 보면은 이제 이 단계까지 온 건데 그럼 내가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다른 카테고리 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뭔가는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광고비를 늘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때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CM들이 상품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뭐겠어요? 당연히 매출액이죠.
이 사람이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켓에서 이 정도 순위까지 올라오고 매출을 만들어가고 있어. 그렇다는 건 고객가 반응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판매자를 컨택을 해갖고 프로모션을 해야지. 이게 CM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죠? 내가 제안을 해주면 더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켓 프로모션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자체 프로모션은 내가 브랜드가 아닌데 혼자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가시적으로는 좋아요. 눈으로 봤을 땐 좋다고요. 근데 그냥 누구나 인정을 하겠지. 얘는 뭐 365일 이벤트 하는 애겠지. 이렇게 넘어가라는 거죠. 그죠? 근데 있어야 좋은 거예요. 해놓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자체 프로모션을 계속 할 거야. 뭐 의미가 없지만 그러면 내가 마켓 프로모션까지 같이 더해갖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나는 가격을 지키면서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 근데 남들이 자꾸 가격을 조금 꺾는 거야. 주기적으로. 그러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하면 사은품을 주시면 되는 거겠죠. 맞나요? 사시사철 사은품.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건 인프라가 이제 또 따라와 줘야 되는 거고. 1+1을 할 수 있으신가요? 무리수죠. 그죠? 그럼 반값은요? 그럼 무리수예요. 그럼 최저가 아니면 사은품. 최근에 트렌드 아닌가요? 그 외에 이벤트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마켓에 있는 CM들도 전부 다 요구하는 게 딱 하나죠. 최저가요. 동종 상품 최저가. 딴 마켓보다 최저가. 거기서 행사 얼마에 하셨잖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죠? 이 얼마까지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조정받고 뭐 하든지 뭐 하든지 뭐 그건 지지고 볶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상품이 퍼포먼스를 타고 탁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를 했으면 이 세 가지 수치 중에 뭐가 변하는 걸까요? 크게 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 세 가지 수치 중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 네? 아니 매출은 빼고 클릭, 전환, 객단가 세 가지 중에 뭐가 변하죠? 매출은 당연히 떠야죠. 안 뜨면 우울하잖아요. 행사했는데 매출이 안 뜨면 되게 우울합니다. 네. 뭐가 뜨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클릭이죠. 네. 왜? 모바일 메인에 보였고 메인 배너에 보였고 그죠? 슈퍼 딜에 보였고 그게 네이버의 외부에 보였고 외부 제휴 채널에 보였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끌어와져가고 폭발적으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클릭이요. 네. 클릭 100이었던 게 몇으로 나면 보통 한 4,000까지 올라가죠. 4,000까지 올라가면 이 전환율은 변함이 있을까요? 전환율은 변함이 없죠. 고정이죠. 고정이죠. 전환율은 고정이죠. 대신 클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는 양의 주문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맞나요? 네. 근데 전환도 소폭 상승할 수 있는 게 뭘 깎았으니까? 소폭 가격을 깎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다른 말로 해드리면 내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그죠? 스토어, 스마트 스스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무튼 스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보통 이렇게 파시잖아요. 종합몰까지 잘 안 가시잖아요. 웬만한 상품이.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판매 채널에 판매를 하면서 최저가를 지금 어디로 주고 있냐는 차이점이에요. 굳이 행사를 막 하지 않아도 뭔가 광고의 효율을 내려면 난 여기서만 광고를 하고 최저가를 G마켓에 줄 거야 라고 하면 딴 데서 광고하면 여기에 매출이 제일 커요. 딴 데는요. 광고 대비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도달을 내가 어디로 줄 거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행사를 하잖아요. 초특가를 막 여기다가 주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배너도 있겠지만. 맞잖아요. 근데 맨날 광고를 하면서 아 나는 이 마켓은 잘 안 돼 라고 우와 아까 진동하자 그랬는데 네 삼성인가요? 네 노래 좋네요. 네, 아이폰만 올리면 돼요 이제. 이렇게 저가를 준 거죠. 이렇게. 근데 내가 뭔가 막 판매를 하다 여기에도 내가 광고를 한 거지. 이렇게 나도 광고를 했어. 근데 여기에다가 최종 도달을 줬더니 11번가는 광고하면서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게 맞는 판단인가요? 틀린 판단이시라고요. 네. 이렇게 다 같이 광고하면서 뭔가를 되게 균형 있게 가져가려면 이 전체몰에 있는 가격이 똑같아야 돼요. 고객의 선택은 어디로 맡기는 거예요? 카드사요. 각 마켓의 쿠폰이요. 나는 가격을 동일하게 주고 있거든요. 맞나요? 만약에 그게 있다라고 하면 또 글로 몰려요, 고객이.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안 보이니까 일반적으로 가격이 다 비슷하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광고를 집행한다, 어떠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돌아가는 고객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도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클릭을 내가 어느 한쪽으로 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광고 시작 전에 판가를 조금 잘 만져보고 들어가시는 건 네,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예요. 보니까 6만 원, 8만 원 반올림한 거예요. 네, 6만 원, 8만 원. 나머지 전동이니까 6만 원, 8만 원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무조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템, 킥보드라고 하는 아이템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마켓 왔어요. 4만 원, 6만 원. 가격 좀 떨어졌나요? 네. 쿠팡 왔어요. 얼마예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이요. 가격 훅 떨어지나요? 네. 그럼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유형, 나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에 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이거를 다 등록은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의 상품이 그래도 잘 나갈까에 대한 고민인 거겠죠. 물론 맞춰놓고 와야 되는 건 맞겠지만 못했다라고 하면 네, 보시고서 시작하는 어떠한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까 뭐라고요? 기존 공급자요. 판매자 분석 잘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뭘 보는 거냐? 얼마나 검색하고 뭐라 검색하고 어디서 구매하고 몇 개를 사며 뭐라고 후기를 남기고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고객 분석이요. 그죠? 얘는 판매자 분석이요. 얘는 고객 분석이요. 그죠? 마지막으로 광고비 보셔야죠. 광고비. 광고비가 비싼 시장이야? 아니면은 그나마 괜찮은 시장이야? 라고 하는 거. 광고비가 되게 비싸면요. 들어가 봤자 힘들죠. 근데 이 광고비를 비싸다라고 해도 규정하는 거는 금액이 아니라요. 조회수 대비 가격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워드 조회수가 통합이 10,000도 안 나와. 근데 하루 광고비가 6만 원이래.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바보 같은 행위예요. 네, 판매량이 그걸 받침을 못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조회수 대비 광고비가 고책정되어 있는가, 적정 수준인가, 아니면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체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들어가서 다 준비한 다음에 광고하려 했더니 광고비 비싸서 나는 이거 판매 안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를 반드시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광고비 섹션 꼭 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템 확정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로그 분석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였냐면, 이건 털실내화에 대한 로그이고요. 얘는 뭐 가발, 뭐 이런 건데, 얘는 12.5, 아니, 8.5, 12.5, 12.5, 12.5, 이 정도 되죠. 그죠? 얘가 빵이에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부분 가발이 없는데, 대행사에 맡겨놓으니까, 얘가 부분 가발에 막 광고를 하면, 클릭을 받고 가발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 사람이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부분 가발이 없으니까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내 부분 가발은 구매할 가치가 없어. 상품이 구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가발을 또 혹은 부분 가발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분 가발 쪽을 조금 잘 만져갖고 잘 다시 본 다음에 판매자를 다시 본 다음에 잘 나가는 상품 기준에서 껴넣기 시작하면 이 수치가 올라갈까요? 네,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한 군을 짜기 시작하겠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게 지금 현재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구매 버튼 수가 눌렸냐, 안 눌렸냐,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요. 처음 방문수와 재방문수라고 하는 순방문수 이런 게 있는데 이 뭐냐면 이 두 개의 합산이 거의 얘예요. 얘인데 지금 좀 약간 다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1이에요. 엄지를 올려서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1클릭이 돼요. 근데 얘가 그냥 들어왔다 뒤로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클릭을 치지 않아요. 이 로그에서. 왜? 구매 의사가 없이 그냥 잘못 눌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과 이것을 성장시키는 건데 처음 방문수와 재방문수. 광고는 처음 방문수일까요? 재방문수일까요? 응? 광고는 처음이에요, 재방문이에요? 처음이죠. 그죠? 네. 지속성을 갖고 계속 광고를 하다 보면은 뭐가 발전되는 거야? 재방문수요. 그죠? 그러면 구매 요소는 처음에 많아요, 재방문에 많아요? 재방문에 많죠. 그죠? 그럼 내가 광고를 꾸준하게 하지만 이 수치가 유지가 될까요?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죠. 이해되세요? 아까 지속성과 연계성이라고 하는 걸? 네. 이걸 계속 유지를 시켜야 올라가다가 맥스로 멈추는 광고의 클릭 구간대가 있다는 거죠. 그 비용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지출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그 누적 지수가 계속해서 쌓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이게 누적 지수로 계속 쌓이면 조금씩 소폭 상승하다가 다시 멈추겠죠. 그게 시장의 맥스라고요. 네. 그러면은 나는 그 맥스를 채워야 돼? 라고 했을 때 채우셔야죠. 왜? 상위 판매자들이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클릭을 받아야 내 전환 퍼센테이지와 그 사람의 전환 퍼센테이지로 싸워서 이제 아이템 싸움이죠. 그죠? 싸워봐서 내게 또 고객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내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저 사람께 더 좋다라고 하면 아래 떨어지는 거고요. 저 사람 구성이 더 좋다 하면 저게 위로 올라가지만 내 구성이 좋다 하면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네. 게임 같은 거예요. 게임 같은 거. 그 게임에서 내가 이기냐 지냐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한 개의 키워드별, 영역별, 그리고 전환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광고를 다 했어요. 이미. 광고를 다 했어. 맥스의 시장인 거야. 맥스의 시장. 맥스의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끌고 올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클릭을 조정한다? 뭐 이런 개념. 혹은 또 다른 외부 채널에서 사람들을 불러온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여자 로션을 이렇게 검색한 거죠.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수려한 라크베르 마몽드.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화장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라크베르가 마음에 든 거죠. 구매하실 거예요? 구매 안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세 개밖에 없다니까 이제 화장품이. 네. 없어요. 이제 디올이나 뭐 SK2 이런 게 없어. 이것만 써야 돼. 두 번째 라크베르. 마음에 들었어. 구매하실 거예요? 구매해요? 안 해요? 어디 가요? 네? 어디 가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어디로 갈 거예요? 두 번째 라크베르가 마음에 들었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네? 제일 싼 데로. 그걸 볼 수 있는 공간은? 네, 그렇게 되죠. 가격 비교라 부르는 거죠. 그죠? 이탈이 발생하죠. 그죠? 두 번째, 맥이에요. 맥 립스틱. 들어왔어요. 이번엔 슈퍼딜이래요. 이게 3만 원인가 그럴 텐데 지금 2만 500원이래. 표면가가. 구매하세요? 하죠.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확신을 위해서 떠나죠. 그죠? 그 확신을 얻고 오면 구매가 일어나죠. 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메모장. 네, 요거죠. 처음에 고객이 여름 시즌이니까 이렇게 검색한 거예요. 나는 지마켓에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100%의 고객이 들어왔어요. 몇 퍼센트나 구매할까요? 몇 퍼센트가 구매할까요? 구매 안 해요 또? 구매하세요 얼른. 몇 퍼센트? 20%? 네. 네? 3%? 이렇게? 더 낮게 부르실 분 없죠? 0은 하지 말자고요. 비관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지마켓에 광고하고 있어요. 100%가 들어왔죠? 몇 퍼센트나 구매할까요? 아까 3% 얘기하신 분, 네, 몇 퍼센트? 10? 자,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랑 여기에다 광고하시잖아요. 판매하시면. 근데 나는 3%와 10%를 위해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얘는 다행이다. 전환사 10%니까. 얘는 우울하지 않나요? 키워드를 바꿔도 비슷한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일반 명사, 얘는 브랜드명 또는 모델명 또는 내 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 고객의 상황, 브랜드 인지 있나요? 없죠. 가격에 대한 인지 있나요? 없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이탈이 발생했잖아요. 이탈이 발생해 몇 프로가? 97%의 이탈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무언가 인지만 시킨 거죠. 보여졌다. 그러면 97%가 어디로 이동해요?
다른 상품 또는 가격 비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고객의 상황 브랜드 인지 있나요? 있잖아요. 가격에 대한 인지 있나요? 저 정도까지 검색하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탈이 발생했죠? 몇 프로가? 90%가. 어디로 갔어요? 가격 비교요.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 이거 뭐야? 네. 네. 가격 비교는 어디를 이야기해요? 뭐랑 뭐가 있잖아요.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다나와, 애누리, 껴줄까요, 얘? 빼요? 오케이. 네, 빼요. 네, 그래서, 이게 4개 정도가 우리나라의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가전을 제외시키면, 얘랑 얘인가요? 그 다음에 메인을 하면, DB량이랑 하면 여긴가요?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그죠? 결국엔 여기에 돌아오는 고객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광고비가 비싼 상품은 가격 비교를 만드셔야 돼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돌려야 되니까요. 이해되세요? 돌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벽걸이 에어컨이. 엄청 비싸겠죠. 저기에서도 광고하고 여기에도 광고해야 되는데 나는 3%를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여줬잖아요. 밖으로 나가죠. 다시 나한테 오게 해야 되잖아요. 가격 비교 필요하죠. 맞나요? 그러면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 도달을 내가 어디로 만들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네. 순위권적으로. 그럼 두 번째, 광고비가 낮아. 필요해요? 이탈이? 이탈 고객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왜? 난 전체몰에 광고를 해도 광고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거든. 그냥 보여지면 끝. 그러고 나서 네이버에는 뭔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도달. 완전한 도달.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돌리는 거는 무조건 있으면 좋지만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하나만 꼭 집어서 타이트하게 얘기하면 그게 광고비가 비싼 시작이야? 아닌 거야.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광고를 내가 많이 하면 나를 검색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악마 크림의 마케터가 자기의 최종 도달에 만들어 놓은 집이에요. 집. 검색 결과. 네. 그래서 악마 크림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막 입점만 해도 이런 게 막 생기죠. 그죠? 생겨놓고 얘네를 클릭할 때마다 누가 나와야 돼요? 내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게 나와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브랜드 관련 광고 45만 원짜리 한 달에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뉴스 기사를 발행하기 시작하죠. 제일 싼 게 5만 원, 3만 원도 있어요. 제일 비싼 건 30만 원, 조중동이요. 네. 근데 3만 원짜리랑 30만 원짜리랑 노출되는 효과가 다를까요? 아니요, 같아요. 이 글을 누가 더 로직에 맞게 잘 쓰느냐의 싸움이겠죠. 그죠? 컨텐츠의 질도 중요하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을 때 이 마케터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벚꽃 하지 마요. 네. 1시간 45분 같이 있었는데 벚꽃이라 얘기하면 절망적이에요. 네. 웃으시는 분들 벚꽃인가요? 네. 그리고 뭐야? 악마 크림 아니면 수분 크림이죠? 어느 거라 생각하세요? 수분 크림이죠. 왜? 악마 크림은 알고 들어오는 사람, 고객을 분류한다라고 치면 수분 크림은 신규 고객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딱 쳤는데 뉴스 기사 영역에 이 중에 하나가 보인 거죠. 그 사람은 그걸 수분 크림을 검색하고 들어와서 그 뉴스 기사를 봤을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뭐라고 검색해요? 검색창에 악마 크림이요. 두 개가 뭐가 일어났죠? 교차 검색. 그럼 뭐가 생겨요? 네? 연관 검색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결국에는 도달로 이동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로직을 이용해서 현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네이버 이제 확장성 가져가시는 거예요. 얘는요, 똑같아요. 체험도 안 하셔갖고 똑같은 행위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요, 사이트 등록하시면 되죠? 그죠? 요거는. 그리고 얘는요,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막 써준 다음에 맨 밑에다가 뭔가의 흔적을 남기면 되는 거야. 그게 네임카드거든요. 네임카드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 네임카드에 뭐가 있을 거냐면
내 상점에 혹은 내 상품의 모델명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검색시키는 행위, 그리고 답변 없는 질문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답변을 달아주는 행위. 이걸 작업을 치는 게 가능한가요? 한두 번은 괜찮죠. 세네 번 하면요. IP 따라와 갖고 네이버가 내 아이디의 계정을 정지시켜버리죠. 그죠? 위험하죠. 나요, 여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 없는 질문 또는 이제 네이밍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떠한 행위. 대신에 누군가랑 이런 비교 마케팅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맞짱이란 표현이 맞나요, 이게? 이상한데. 미샤랑 에스티로더. 미샤가 그랬죠. 비교 품평회를 제안합니다. 너희들의 그 보라색 에메랄드 병과 에센트 있잖아요. 네, 그거와 우리께 같아.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너네 죽을래? 이런 다음에 소송 들어갔는데 누가 이겼어요? 미샤가 이겼죠. 같은 병이에요. 같아요. 화장품은 다 같아요. 네, 브랜드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 오는 어떤 것들인 건데 누군가를 욕하면 안 된다. 너 것도 좋고 내 것도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아까 네이밍의 흔적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해요. 게이밍 모니터 검색 결과거든요. 봤더니 보통 모니터는 60Hz인데 게이밍 모니터는 144Hz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보통 모니터는 1초마다 60번 보여주고 게이밍 모니터는 144번 보여줘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IPS 아니면 눈 아프시는 분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저는 큐닉스 27인치 추천드려요. 게이밍 모니터 검색하고 들어와서 이거 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뭐겠어요? 네, 큐닉스 27인치입니다. 네, 이런 식의 흔적이라고요. 이게 네임카드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검색시킬 거다라고 하면은 보통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전문성 있는 글이 첫 번째, 컨텐츠의 질. 요즘에는 워낙에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컨텐츠의 질이 보장되고 그걸로 인한 또 사행위 노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영역이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의 기본은 판매 채널의 확장과 상품 개수의 증가. 많이 늘리고 많이 확장시켜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나서 이제 지속적인 이벤트, 프로모션도 하셔야 되는데 슈퍼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죠? 그래서 순위권 내로 들어왔다라고 15위권 안 쪽만 들어오시고 제안 주시고 하면은 아마 메일에 대한 답변이 좀 잘 오실 거예요. 근데 후기도 하나 없고 판매량도 하나 없는데 메일을 쓴다고 그걸 잡아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그래서 판매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식 제안을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딜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내가 조금 더 뭔가 반응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구나 이런 거 뭐 이용하기 쉽죠. 그렇죠? 무료고. ESN 플러스 전문가 관리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신청하셔가지고 별도 코드 따서 여기에다 노출을 하면 투데이 때는 또 많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밖에 외부 노출도 많이 되거든요. 네이버 같은 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군집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 간다. 활성화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마지막 장표인데 브랜드의 소비자 도달은 결국 그 브랜드의 모델명 또는 최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가격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걸로 인한 노출이 발생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구성을 좀 짤 수 있으신 거죠. 그죠? 비브랜드의 소비자 도달은 노출의 횟수. 첫 번째는 고객이 만족할 만한 구성. 그죠? 그리고 나서 노출. 가격이 세 번째에 놨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성비가 좋으셔야죠. 그죠? 브랜드 상품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지면 안 된다. 뭐 이 정도의 컨셉만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마켓 노출의 기준은 가장 먼저 상품명과 카테고리 정확도, 검색 정확도. 뭐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시스템상에서 아까 뭐 여성 단화랑 플랫슈즈가 같이 검색되어 그러니까 카테고리 기준 막 설명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확도가 지마켓 옵션 11번과 인터파크에도 있지만 더하기 스스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 롤링을 내가 이탈하는 고객까지 잡은다라고 한다면 카테고리의 기준이 어디까지 어떻게 파생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카테고리가 서로 상이하면 그 상품이 보일까요? 쇼핑에?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맞춰놓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비브랜드 상품은 네이밍, 브랜딩까지 못 가세요. 거의 네이밍이에요. 인지시켜서 검색시킨다. 이런 행위를 계속 하시는 거고 그리고 브랜딩을 위해서는 샵, 홈페이지가 필요한데 홈페이지는 나중에 나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00명 정도가 있으면 하시면 돼요. 하루에 1,000명 뭐 이 정도. 네. 월이면 월 누적이 뭐 몇이어야 돼요? 한 3만 명 되나요? 그죠? 더 많아야 되나? 그 정도 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홈페이지가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그 고객들을 받아갖고 그 고객 DB 대상으로 해갖고 이벤트를 푸시를 날리고 메일을 날리고
문자로 해갖고 쿠폰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링크 잡아주고. 그런 것들 내가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에 대한 마케팅, 바이럴이 거의 대부분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SNS라고 하는 뭐 최근 페이스북 마케팅이나 뭐 연동되는 인스타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그 마케팅이 한 개 아이템을 내가 누군가한테 조금 더 인지시키고 좋은 상품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상품을 조금 더 확장성 있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시는 행위지만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물건만 주구장창 팔고 끝낼 거야 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단타로 치고 빠질 거야 라면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고객 DB 받는 건데 홈페이지 없으면 받으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뭐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잘 유의를 하셔가지고 네, 판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구매했을 때 제가 노트북 샀던 결과인데 거의 대부분 지금은 이런 행위를 하죠. 뭐 검색 끝까지 가가지고 최저가를 찾고 걔를 클릭해서 저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틱하고 이게 네. 브랜드는 이렇게 무조건 도달이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브랜드 상품에 이거를 만들어 갖고 하는 방법도 막 있고 한데 어차피 여기는 네이버가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로직을 짜고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네, 이런 개념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고서 오신 분들 네, 질문을 받고 헤어지는 시간 네, 가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